이제 사업 얘기나 이런 아이디어를 털어놓을 때마다 그거 얘기하기 되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현식이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이제 간접적으로 소개를 많이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그 현자라는 현식님이 누군가. 그러다가 저번에 한국 갔을 때 잠깐 뵙게 되었고, 그때 되게 많은 짧지만 한 3시간, 4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느꼈고, 언젠가 한번 이제 나중에 1대1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라방을 제가 하게 돼서 게스트로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현식님,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먼저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투자은행에 처음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뉴욕에 있는 뉴욕대를 나왔는데 거기는 학교 분위기가 다들 뭔가 되게 취업에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뭐 취직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사람들이 다들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뭐 투자은행이나 뭐 금융 쪽 일이었어가지고 뭐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투자은행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는 제가 했던 일을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원래는 그 투자은행에서도 그 M&A 같은 일을 하는 이제 투자 자문 부문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트레이딩 부문이 있는데 원래 투자 자문 부분에 가고 싶었으나 제가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그쪽에 못 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투자를 직접 하는 이제 거래 트레이딩 부문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간 거는 그 프로그램 짜는 프로그래머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수업 2개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 취직이 돼가지고 그래서 금융거래를 한 줄 갔고 막상 가니까 또 제가 뭐 적성에 맞는지 그 일을 좀 잘하게 돼가지고 제 입으로 이런 말좀 그렇죠. 어쨌든 잘하게 돼가지고 잘 하다가 한 2년쯤 지나니까 잘하게, 그러니까 트레이딩 쪽에서 잘한다는 걸 뭘 의미해요? 물론 제가 무슨 거래를 잘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가 했던 일이 그 트레이더들을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거래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툴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뭔가 그 회사에서 트레이더들이 많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해와주는 사람이 없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뭐 사실 원래 회사에서 시킨 일은 아니었는데 그걸 그냥 조금씩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 되게 이런 거 필요했다 그러면서 많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내부 고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뭐 거의 뭐 그 트레이딩 제가 있었던 그 사무실에 한 층에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트레이더가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일을 부탁을 하고 그럼 제가 그걸 만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나름 명성을 누리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이 있었죠. 이제 이 그러다가 현식님 네. 네, 전공이 트레이딩 쪽도 아니셨죠? 저는 원래 그러니까 그 전공하고 엔지니어링 정도. 전혀 그거는 안 했는데 그냥 수업 2개 들었어요. 제가 마이너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수업 딱 그 뭐 101하고 102 201까지 3개를 들으면 주는 그런 마이너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딱 3개 듣고 프로그래머로 취직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워낙 이제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아무거나 다 지원하다가 뭐 일자리를 불러주는 데가 거의밖에 없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근데 막상 하니까 되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코딩이 적성에 맞으셨던 거예요? 되게 수업 적성에 2개 맞았어요. 듣고 들어갔는데. 그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뭐 수업 3개만 듣고 해요라 그러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수업을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자료 보고 충분히 독학을 할 수도 있고 뭐 꼭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트레이딩을 전공을 안 하고 시작을 하셔서 락스타가 되셨고, 그 다음엔 어떻게 계속 해주세요? 그 다음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뭔가 좀 원래 회사에서도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뭔가 다른 뭐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가든지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한 2년쯤 있다가 다른 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대학교 동기 친구가 뭐 창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막 페이스북도 막 엄청나게 붐을 타고 해서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로망이 막 피어나던 시절이었어서 저도 뭐 그때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창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다시 왔고 와서 친구들하고 그 창업해서 이제 하는 걸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불 회사 가가지고 그 실물 경제에서 경영을 하는 일을 하고 있게 됐죠. 어, 그러면 현재 지금
다니시는 회사와 거기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은 이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불이 레노마 홈의 브랜드 유통하는 회사고, 뭐 이불을 이제 백화점에서 유통하고, 그리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맡은 일은 저는 사실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한국 회사였나요? 그게 레노마 자체는 프랑스 브랜드고요. 레노마 홈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침구 쪽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레노마라고 그러면 다들 레노마 셔츠나 양복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 한 회사가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회사가 나눠져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가 달라요. 저희는 이제 이불 쪽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금융인의 하루와 자영업자의 하루를 조금 비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앨리스가 이 라방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중에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하나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살았던 삶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하고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금융에서 일을 했을 때는 일단 그게 제가 좀 나이가 좀 더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좀 덜 성숙했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는 돈이 단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그냥 사람이 그냥 뭐 그 회사 분위기도 그랬지만은 뭐 네가 1년에 얼마 벌었냐 이게 제일 중요한 잣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능력이 잣대가 돈밖에 없다라고 약간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뭐 나름 일도 나름 잘하고 해서 뭐 회사에서 대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좋긴 했는데, 뭔가 마음속에 알 수 없게 약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과도 나오고 더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무슨 역량이 쌓이고 있으며 뭐 이게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며 뭐 약간 이런 생각들, 잡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기술적인 것도 배우고 있고 다 좋기는 했는데, 그냥 뭐 사람의 이제 커리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얼떨결에 친구들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불에서 오게 되면서 제가 그 직장인의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삶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사업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직장인의 삶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걸 깨닫는 데는 좀 몇 년이 걸렸는데, 사업자의 삶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그 돈을 번다는 게 누가 나 대신 해주는 거는 없고 뭐든지 그냥 내가 직접 결과를 낼 수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그런 되게 당연한 얘기를 사업자가 되니까 좀 더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큰 회사에 있었을 때는, 큰 회사에서는 뭐 월급 밀릴 걱정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회사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무슨 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당장 월급이 안 들어오거나 이런 걱정을 할 일은 없는데, 사업자로서의 삶은 내가 오늘 당장 뭔가 결과를 못 내면은 다음 달에 이제 월급이 나오는 거를 장담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월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뭐 하시면.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둘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큰 부담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혼자서 다 한다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뭔가 회사에서 뭔가가 잘 되고 있지 않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직장인으로서 할 때는 뭐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임원까지 가진 않아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이었을 때는 당장 오늘 무슨 회사에 매출이 안 나오거나 뭐 이랬을 때 내가 오늘 꼭 이걸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업자일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업자일 때는 안 나오면 진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퇴근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뭐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직장인들이 불만족해요. 어느 회사의 레벨에 다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막 작은 회사 다닐 때는 우리 회사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큰 회사로 옮겨보자. 그래서 큰 회사로 옮기면은 큰 회사 나름의 이거는 뭐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큰 회사, 중간 회사 가면은 중간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항상 있는 내가 정말 충분히 배우고 있는 게 맞는가, 이 위치에서. 내가 정말 이게 나를 평생 밥을 먹여 살려줄 그런 역량, 스킬셋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직장인으로 내가 이게 정말 최선인가? 내가 가진 최선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항상 퀘스천이 드는데, 그거를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 않고 사업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때 그 고려하신 점들은 몇 가지 없었어요? 어떤 포인트들을 고려하신 것들은 없었어요? 이게 되게, 일단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엔, 제가 좀 첫 번째 질문 먼저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음, 뭐 직장인으로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업자로서 사는 삶이 살게 되면서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전에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살면서 갖고 있었던 관점들이 있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 적성에 맞는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제가 사업이 적성에 맞는다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제 하게 되니까는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직장인으로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일단 아까 얘기한 무슨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내가 이거 계속 해가지고 뭐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내가 월급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보면은 그 절박함이라는 게 그 수준이 훨씬 많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직장인으로서 살면서 그런 절박함을 꼭 가져야 되냐라 그러면은 저는 뭐 꼭 그래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자기가 뭐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충실하게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내가 맡은 역할에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결과를 내주면 되고 그 정도만 해주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보통 사업자가 생각하는 결과물하고 이제 직장인이 생각하는 결과물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장인이 생각하는 결과물은 그냥 나의 잡 디스크립션에 맞는 역할을 내가 충분히 수행을 하면은 나는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가 볼 때는 그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ROI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얼만큼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를 관점으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뭐 항상 부족한 거죠. 그냥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좀 더 안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과 사업자 간의 갈등의 뭐 요소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으로서 뭐 무조건 나는 뭐 나를 어떻게든 뭐 더 이렇게 쪼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절박함을 조금 가져가면서 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사업자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음, 사업자는 그 어떤 선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만들고 있는 돈조차도 지킬 수 없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음, 뭔가 직장인으로서 살 때처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난 퇴근을 할 수 있다 하고 나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는 1년치에 뭔가 몫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고 그게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나는 내가 혼자서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성격이라면은 사업을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는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내가 타협을 하면서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직장인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다 열심히 살지 않나요? 그럼요. 모두가 열심히 살지 않나요? 굉장히 열심히 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민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면서도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24시간 뭐 휴가 없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냐, 아니면은 어디까지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동료가 맡아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을 대신 져준다든지 그 책임을 나눠서 질 수 있는 환경하고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내가 고민을 계속해야 되냐 마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정말 24시간 책임을 가지고 고민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회사 다닐 때도 24시간 고민하거든요. 저는 꿈에서도 생리대 팔고 그랬는데, 어차피 24시간 내가 고민을 할 거라면, 직장인으로서의 ROI와 사업가로서의 ROI가 얼마나 다른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사업에 확실히 족쇄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적성은 직장이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뭐 24시간 나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 하고 하면서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에 적응이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낫다는 말은 ROI가 더 낫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OI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직장에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못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이거 팔다가 저거 팔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저런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조직 안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는 바운더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면은 뭐 어떤 많은 뭐 노력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 많이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내가 창업을 직접 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서도 설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새롭게 하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해볼 수 있다는 자유는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그러면 이제 예시로 바로 들어가 보면 현식님이 금융이나 테크에 있다가 정말 이불을 팔고 수건을 파는 이런 이런 사업으로 갔을 때 제가 듣기로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고민을 통해서 나온 사업 아이템 중에 되게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어, 뭐 얘기가 되게 이제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금융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금융 쪽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어떤 되게 뭐 쉽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포뮬러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한 다음에 뭐 이게 될 것 같아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선택을 하고 뭐 배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서 돈을 어떻게 벌지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방법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뭐 뭘 하든 상관이 없고 어쨌든 돈을 벌어오면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를 팔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부를 회사에 있으니까 이부를 하게 됐죠. 근데 이부를 하다 보니까 여태껏 저희 그 지금 제가 있는 회사가 그래도 이부를 되게 잘 벌고 있는 회사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고 하다 보니까 뭐 이불로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회사도 제가 창업을 한 건 아니고 회사가 이미 다 커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불 가지고 제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기존 조직들도 다 있고 그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뭐 제가 뭐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뭐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이제 방향을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우리 회사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주로 많이 판매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온라인에서 좀 판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온라인 시작을 비율이 어느 하다 정도였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기존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이 95% 이상이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한 80%까지는 떨어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의 비중이. 근데 전체적 매출은 커지고 온라인의 포션이 늘어난 건가요? 전체적 매출도 조금 커졌고, 그게 많이 커지진 않고 좀 커졌고, 대신 이제 온라인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왜 온라인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어, 그게 시대적 흐름이기도 한데 이제 시대적 흐름이라는 말로 퉁치자면은 또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요즘에 이제 모든 게 다 뭐 생산성으로 다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생산성이라는 거는 뭐 내가 들이는 비용 대비 얼마나 많은 매출을 할 수 있냐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는 생산성이 한계가 있다는 게 되게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길거리에 매장을 하나 내면은 거기에 돌아다니는 유동인구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광고를 하건 뭘 하건 해서 사람을 더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나의 입지라는 게 나의 제약 요건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생산성의 어떤 제한 요건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생산성의 제한폭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내가 입지라는 문제는 없지는 않지만 대신에 그걸 광고라는 수순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뭐 그 안에서 무한정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생산성의 두 수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고 이제 문제는 생산성이 훨씬 더 잘 나오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사업자들 경쟁을 해가지고 뭐 더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온라인을 잘하지 못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좀 열심히 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식님이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조직에서는 그런 온라인에 대한 그런 위협이 없었나요? 우리도 아, 온라인을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거.
이 얘기는, 되게 좀, 뭐랄까, 분량이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요? 무슨, 이제 대기업들 보면 왜 이렇게 일을 답답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 말고, 그냥 밖에 길가에 나가서 사는 상품들 볼 때, 광고를 왜 저렇게 하지? 아니면 물건을 저렇게 만들기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많죠. 전 그게, P&G에서 되게 답답했어요. P&G에서도 말은 디지털 하는데 그 디지털로 그러니까 가는 게 그 기업의 레퓨테이션이나 기업의 똑똑함에 비해서 굉장히 느렸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P&G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니까 뭐 다른 회사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느낀 점은 음, 회사의 어떤 조직을 이끄는 입장이 되면은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생기는 것 같고 물론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고요. 뭐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느냐가 이제 경영자의 능력인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막 이제 조직이 커지게 되면은 거기서 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비효율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각자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들을 조율을 하는 것과 또 그 사이에서 의견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과 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타협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방향이 맞아라고 그렇게 온전히 밀어붙이기는 어렵고 뭔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맞는 걸 이렇게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면 그 결과물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 뭐 대기업이면 특히 더 그렇겠지만 어, 처음에 그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각자의 입장을 다 수렴하다 보니까 모습이 약간 이렇게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크면은 오히려 더 뭔가 비효율적이 되고 더 굶 떠진다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온라인이 되게 장점인 게 오프라인이 필연적으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매장을 하나 새로 내면은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그걸 또 사람들이 늘어나 또 관리하는 사람도 생겨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커지고 뭐 되게 조직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온라인은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원 가지고 움직이니까 뭐 그런 비율이 오히려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더 뭔가 원래의 기획에 맞는 방향으로 물건을 낼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셔서 한 매출의 95%가 오프라인에 났고 5% 정도만이 온라인에서 났는데 이 온라인의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셨는데 어떻게 그 비중을 늘리셨는지 사실 얘기해 제가 한 주세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했던 것들 중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런 일들은 열심히 했어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자기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또 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밀어주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관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냥 나는 오늘 하루 출근해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계속 하면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조직이 굴러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뭔가를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타나서 정말 강하게 우리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되고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뭐 앞으로도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회사 문화마다 다르지만 직장인의 입장에서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예를 들면 뭐 대리나 과장 정도 되는 직원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얘기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듣게끔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경영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향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 다 듣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뭐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수건이잖아요. 지금 되게 궁금한 게 수건 어떻게 잘 됐냐 이 얘기가 되게 궁금. 네. 그거는 뭐 사실 제가 듣기로는 고민의 시작은 수건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건은 뭐 운동회만 가도 하나씩은 주어지는 것이고, 뭐 많이 해봐야 이제 기업들 로고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파는 게 전부였는데, 현수님이 수건을 되게 잘 팔았잖아요. 성공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앨리스가 지금 이제 상품을 파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온라인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누가 잘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 어떻게 잘하게 됐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상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잘 되긴 했지만, 그 제가 이제 만든 수건이 어린이집 고리 수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낼 때, 그 자수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름을 넣어주는 그런 수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회사에 또 이제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아이들 2명을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잘 되는 아이템이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럼 그걸 해봅시다 해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게 잘 됐던 이유는 그 특정 시장을 되게 잘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건을 판다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무슨 목욕탕 수건을 판 건 아니거든요. 목욕탕 수건 같은 일반적인 걸 판다면은 뭐 우리나라에 저기 어디죠? 제가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잘하는 큰 회사가 있고, 거기가 뭐 거의 대부분 다 팔고 있어요. 뭐 곳곳마다 가시면은 다 그 회사 송월타워이구나. 송월타워 제품 다 볼 수 있고 해서, 뭐 제가 그거보다 잘 쓰는 방법은 없거든요. 대신에 저는 그 업체가 하지 않는 시장 중에 내가 들어가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을 먼저 공략을 했고, 이제 거기서 잘 되니까 그게 붐을 타가지고 이렇게 뭐 차츰차츰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건 거의 100%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신 네, 거죠. 그거는 100% 온라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도 애가 없어서 모르지만, 애가 있으면 유치원을 갈 때 애기한테 수건을 맨날 하나씩 깨끗한 걸 보내야 된대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잘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이걸 수건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유치원 선생님이 이 수건을 다 빨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한테 애기 이름을 거기다가 하나씩 써가지고 맨날 깨끗한 걸 하나씩 보내라고 한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이 애들을 유치원을 보낼 준비를 할 때 이 그러면 수건을 그래서 가서 5개를 사오고 거기다 이름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쓰면은 매직으로 쓰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현식님의 직원분이 생각을 하신 게, 그 수건 세트를 5개, 그러니까 요일별로 5개를 거기다 이름을 예쁘게 커스터마이즈로 자수로 써서 팔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상품인데, 그게 되게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도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엄청 히트를 했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왜냐면은 수건을 5개를 사가지고 내가 이름을 일일이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름이 되게 예쁘게 쓰여진, 그것도 오가닉 코튼으로, 또 엄마들 마음에 또 어필할 수 있게, 그냥 일반 수건이 아니고 한 올 한 올 뭐 고른 오가닉 코튼으로 수건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름을 되게 예쁘게 써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게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돼가지고 온라인에서 히트 상품이 된 거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보통 인터넷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막 무슨 직장인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이제 부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 이제 직장은 되라고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요번에 그 아이템을 하면서 약간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잘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 키워드를 잘 탔기 때문에 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보시면 그 키워드가 딱 특정 시즌에 검색량이 몰려요. 왜냐면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는 거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2월부터 3월 사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딱 그 사이에만 엄청나게 잘 팔리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서 그게 그 검색량이 늘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잘 탈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검색량이 올라올 때 확 이제 밀어가지고 잘 팔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피크 때 잘 팔린 거를 보고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거 나도 그냥 하면은 되게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시장이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시즌성 키워드였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슨 딱 2월에서 3월 사이에 딱 한 달만 잘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걸만 가지고서 뭐 회사를 차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조직이 갖춰진 상태에서 사이드로 이걸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전담으로 회사를 꾸린다면은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매출 거의 안 일어나고 딱 한 달 동안에만 매출 확 일어나는 뭐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현식님 전에도 수건을 파는 회사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현식님 전에도 지금도 많고, 그런 거 많죠. 수건을 파는 회사 지금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직 이런 아이템을 공략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 아직까지 익스플로어 되지 않은 되게 특정 니치의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좋은 상품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아까 했던 얘기랑 또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 큰 회사들이 이 상품을 왜 안 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 그렇게 효율이 좋은 아이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인력이나 뭐 어떤 노력에 비해서 그게 뭐 이렇게 이익이 좋은 거는 왜냐면 수건 자체가 워낙 싸니까 그거를 뭐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한들 뭐 사람 많이 투입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회사들이 뭐 그거 그때 잘 되는 거는 알겠지만 굳이 그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또 하나는 여기에 이미 그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 여기에 지금 사람을 이렇게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걸 할 만큼 이 메리트가 있을까? 근데 애매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또 뭐 실제로 또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뭐 그런 어려움을 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면서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약간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비어 있었던 거지. 그런 게 없었다면 그 시장도 아마 누군가는 다 해가지고 지금 뭐 없어졌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아마 그 개인적으로 또 무슨 상품을 찾으라 그런다면은 그런 특정 시장을 또 찾아볼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좀 이러이러한 이유로 뭔가 비어 있는데 아, 좀 나를 갈아넣어가지고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 그런 시장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새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파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팔고 있는데,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판다는 게 팬시한 게 아니고 되게 노동,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그 전까지는 컨슈머랑 접점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매장에서 팔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팔고 나서부터는 온라인으로 모든 컨슈머 접점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생기니까 컨슈머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이 얻어서 좋지만 또 동시에 엄청나게 매뉴얼 워크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또 대답해줘야 되고 그것도 막 기계적인 대답을 해주면은 또 유일한 접점 포인트도 되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엄청 또 그것도 일일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 포인트도 뭐 인스타그램부터 페이스북 뭐 각각 이커머스 채널 우리 웹사이트까지 하면은 사실 CS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온라인으로 파는 거 요새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스토리 같은 게 있으세요? 아, 뭐, 제품 기획부터 이렇게 하셨던 부분? 지금 얘기하는 뭐 CS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제가 그걸 직접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많은 부분 저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려워하면은, 하는 게 적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아무리 작은 걸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누군가는 응대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세일즈를 해야 되고, 또, 뭐 불만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그런 불편한 얘기를 듣는 게 어렵고, 뭔가 좀 그런 거는 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이제 적성이 안 맞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건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그걸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제가 적성에 맞는다고 편하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 한계는 뭐죠? 저도 이제 사람이 한 명이다 보니까 그걸 다 커버를 하려면은 규모가 커지면은 뭐 다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런 걸 잘해야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내가 여기 와서 사야 되는 이유도 생기고, 그것도 거기 뭐 사장님 친절하더라라는 얘기도 듣고, 뭐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누군가 혹은 뭐 시스템을 대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겠지만 결국에는 뭐 직접 장사를 하는 분이 그걸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만 그게 그 단계가 업그레이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 자포스라고 온라인으로 신발을 팔던 회사의 CEO가 토니 쉐익인가? 그분이 쓴 책 중에 Delivering Happiness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되게 많은 철학 중에 하나가 CS에 되게 많이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포스가 유명해진 계기들 중에 신발을 샀는데 원래 애기 신발용으로 샀는데 그 애기가 태어나지 못해서 환불을 하겠다라고 컨슈머가 이렇게
리퀘스트를 했고, 자포스에서 뭐 꽃을 보냈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걸 막 보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CS에 되게 많이 엠파워링을 해준 기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실제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보기 전까지는 CS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콜센터. 네? 뭐 내가 하는 일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그 그런 일 하지 콜센터잖아요. 우리는 그 다큐멘테이션만 해서 주면 되고, 거기서 알아서 대답 빨리 해주고, 컨슈머 하면은, 적당히 잘 알아서 처리해주고, 알아서 다 돌아가겠거니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포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CS에 이렇게 인파워링 하는 것은, 티피컬 실리콘밸리 불시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우습게 그러니까 얘가 정말, 약간 좀, 좋아 보이기 위해서 뻥카를 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물건을 팔아보니까 정말 매출이 하나하나 날 때마다 저도 막 과일 바구니 보내고 그랬거든요. 처음 블렌더 팔았을 때. 그러니까 이 CS의 중요성이 되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옛날에 CS 왜냐면은 물건을 이미 사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채널에서 물건을 사고, CS를 온다는 거는 거의 물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잖아요. 그거를 응대하는 수준의 CS가 아니고 요새 CS는 정말 소비자 접점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이 CS가 잘 응답했을 경우 뭐 로열티나 아니면은 바이럴이나 이런 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CS의 롤이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인파워먼트를 줘야 되고, 이분들이 고객들한테 원하면 뭘 선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되게 인파워먼트를 많이 줘야 되는 부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포스가,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물건을 온라인으로 팔아보고 그걸 일찌감치 깨달았구나. 십몇 년 전에 그걸 깨달았구나. 앨리스는 생각을 했죠. 물건을 뭐 지금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모르지만 이걸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벌써 빨리 깨달았잖아요. 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CS라고 그러면은 빨리 뭐 불만을 처리를 빨리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통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면 느끼는 거는 CS가 단순히 그냥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창구가 아니고 여기가 정말 내가 여기서 고객하고 어떤 호흡을 하고 뭔가 얘기를 계속 피드백을 듣고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창구구나라고 좀 느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뭐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좀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본전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손해인데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할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인상을 남겨주게 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인상들이 쌓여가다 보면은 뭐 그게 또 입소문도 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뭐 저희 가니까 되게 약간 사장님이 약간 특이하더라라는 얘기 듣고 뭐 그런 식으로 쌓아가는 것들이 결국엔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뭐그 금융 쪽에 있었을 때는 그냥 돈 많이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 경기가 너무 와가지고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니까 고객 한 명 한 명을 만나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금융에 있을 때 그냥 내가 모니터상으로 다 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실물에서는 내가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그걸 팔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저도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존재를 하잖아요. 내가 고객 입장이었을 때는 사람 왜 저래라고 생각했던 게 판매하는 사람 입장이 되니까 되게 이해가 이제 가기 시작을 하고 이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카페 가면은 저 알바가 저기 죽상인 이유가 뭐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는 무조건 돈 많이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러웠다면 지금은 헤지펀드 매니저들 돈을 얼마나 잘 버나요? 그 사람들은 1년에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탑 25 해가지고 보니까 1년에 1조씩 벌었다고 해요, 연봉을. 연봉을 1조를 인프로인데. 벌었더라고요. 연봉을 1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지금은 돈이 무조건 많이 버는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지금은 길거리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사람들하고 고객하고 이제 매일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런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판매하는 사람한테
주는 어떤 감정적인 부담, 뭐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적지는 않은데 그런 걸 매일 이제 이겨내면서 그것도 그 안에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백종원 같은 분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 요식업이 제일 뭔가 사람들과 어떤 그 인터랙션이 많은 업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키워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내공이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이제 요식업 잘하시는 분들 보고 정말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뭐 CS 하는 거는 뭐 서로 간에 약간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다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식을 판다는 거는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인터랙션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식업에서는 결국에는 이 100명의 고객이 왔을 때, 한 명만 이 경험에 불만족해서 욕을 바가지로 싸질러 놨을 때, 그, 그 99명이 만족해도 그 한 명의 임팩트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인터랙션이 고객들과 많은 서비스업일수록 정말 그러니까 크게 잘 되기가 되게 내공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사실은 요식업이 되게 생산성이 낮은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생산성이 낮은 업종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인즉슨 내가 매출을 더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 뭔가 뭐 크기도 훨씬 큰 거죠. 그게 되게 어려운 업이라고 생각이 들 때, 뭐, 그런 거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만큼 내공이 쌓여있고, 뭐, 정말 사람을 접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력들이 있고, 그거는 뭐, 어지간한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게 멘탈이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이제 백투더 온라인으로 파는 거로 돌아와서, 온라인으로 팔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잘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입장이 안 되는 건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상품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이 중요하다는 말은 내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내 거를 사줘야 될 이유가 있는 상품을 팔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구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상품을 살 만한 이유를 내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이 말은 이렇게 상품 대적인 거 말고 그냥 상품적으로 경쟁력에 있는 거 구비한 걸 떠나서 내가 그걸 잘 팔 수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를 하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요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CS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그냥 같은 걸 팔더라도 내가 좀 더 친절하고 내가 좀 더 뭔가 밀착 관계가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선택을 해줄 이유가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단순히 상품적으로만 내가 그 옆집보다 좀 더 싸게 팔아야지 뭐 좀 더 잘 만들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어떻게 팔지도 생각을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주기적으로 내가 뭐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뉴스레터를 보내가지고 그냥 잘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유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상품을 잘 만든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가장 궁금한 거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아까 얼핏 말해주셨는데 창업해야 하나요? 뭐 직장인이 낫나요? 저는 직장인으로서 충분히 행복하시다면 창업 안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나는 여기에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겠고 뭔가 내가 하는 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다면은 그리고 그 생각 강하다.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다들 어느 정도는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한번 창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뭐 길거리 장사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수업을 가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뭐 그때 팔지라는 것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다 보면 그것도 적성에 맞으면 거기서 훨씬 더 큰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과연
맞는 생각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은 물건을 팔고 이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구나. 차라리 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이든지 간에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 불만이 많다면은 창업을 한번 시도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템이 어떤 거든. 지금은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게 제일 쉬운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그냥 내가 물건을 좀 사와가지고 이제 유통을 해보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뭐 시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되게 화려하게 하고 이런 거를 시도를 하시면 특히 뭐 앱 개발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서비스를 한다. 그것도 뭐 정말 생각이 확고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뭐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했는데 데미지를 많이 입으면은 이제 좀 인생이 많이 피폐해지니까 그거보다는 좀 작게 해가지고 맛을 볼 수 있는 것도 먼저 해보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좀 더 가다듬어 가다 보면은 이건 정말 확실하게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이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온라인으로 파는 거는 사실 투잡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있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약간 좀 내가 불만족스러우면은 아예 그냥 투잡으로 작은 거라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사업을 하고 나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는 당연히 뭐 이제 고객이 만족을 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죠. 근데 그거 외에는 그거 말고는 그냥 내가 뭔가를 이뤄가고 있을 때가 되게 보람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직장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자일 때는 뭐 그 강도가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체적으로 기획을 했고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성과가 나기 시작할 때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뤘구나라고 이제 피부로 와닿는 때가 그때가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 일했던 삶이 자영업자가 됐을 때 도움이 되었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그런 거를 써놓기도 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뭐 직장에서 되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쪽팔리긴 해도,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회사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연봉을 25%를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뭐 제 직급에 걸맞지 않은 제 굉장히 뭐 두세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뭐라 그러죠? 그 카운터파트로 일을 했고, 그러니까 큰 기업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됐었던 이유는 되게 간단했는데, 저는 항상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제가 필요한 것보다 제 상사가 필요한 거를 먼저 해결해 줬어요. 와우. 제가 상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걸 먼저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번 했더니 굉장히 인정을 빠르게 받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닌데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전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먼저 해주니까 이 사람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막 주변에 소개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오고 그렇게 해서 저는 되게 금방 잘 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생겼는데, 저는 사업도 약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앨리스가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질문 생각이 안 나. 근데 영업을 뭐 열심히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종류의 질문이었는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영업이라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그 기회가 먼저 나한테 찾아오게끔 만드는 영업을 해야지, 내가 먼저 가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그거 좀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그 직장인으로서 저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려고 했던 방식은 처음엔 제가 그걸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하다 보니 그게 잘 먹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일단 상사가 어떻게 보면 고객이잖아요. 그 고객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고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세일즈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때 제일 중요한 고객은 저희 상사였고, 이제 그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이 눈에 보였고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먼저 해결을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평판이라는 걸 쌓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회들이 찾아오고 고객이 더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고객을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그 사람이 그 옆 사람한테 저 사람이 특별하다라고 뭔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가 나가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음, 사업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구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직장인으로 있었을 때는 그걸 구현하기가 좀 수월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별화가 됐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금방 뭔가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에서는 모든 아니, 걸 다 근데 미국에서 엄청 큰 회사에서 나름 엘리트 오브 엘리트들이 온다는 회사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입사했던 이 사람들이 보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요? 되게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회사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보스의 관점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입사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은 들어가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봤을 때, 그냥 사실, 솔직히 말 인간적인 연민이었거든요. 그냥 보스 보니까 되게 사람이 퇴근도 못하고 고민도 많고 이래 보여가지고, 그냥 보니까는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있길래 그냥 내가 해줘야지 그냥 해줬던 것 뿐인데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개를 좀 해줬더니 거기서 이제 길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는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런 거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면 그 정도 눈치는 다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뭐 정치하는 거라고 또 표현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치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결론이 그쪽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어떤 명성을 쌓을 수가, 레피테이션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조언은 직장인에서 직장인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CEO가 하는 모든 말에 예스맨이 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발을 떠나서 조직에서 결국에는 CEO가 보는 것은 일반 직원이 보는 것과 되게 다른 것을 볼 것이고 그러면은 그가 보고 와서 가지고 온 방향성은 어쨌든 이게 옳다 그르다를 내가 판단하기 전에 일단 그에게 모두 예스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면은 조직에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네. 그 말이 약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상사의 기분을 비위를 맞춰줘라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상사가 고민하고 있는 일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의 성과를 나의 가치를 훨씬 더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경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제가 일을 주는 입장이 됐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맞는지 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에 그냥 경험자가 판단했을 때 그냥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결국에 이걸 얼마나 빨리 잘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지 뭐 그 단계에 있어서 다른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CEO가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먼저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조랑 심리를 이제 이해를 하고서 그걸 잘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인정과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게 내가 옳다는 걸 프루브하면 되게 기쁘거든요. 내 아이디어였고, 이게 잘 돼가지고 잘 되면 되게 기쁜데, 사실 조직에서 잘하려면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는 그렇게 나 위주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 윗사람이나 그 윗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그 관점을 바꾸면 조직 생활을 훨씬 더 빠르게 잘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 이제 앨리스도 아마 뭐 직장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를 이제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 서볼리네이트 리포트하는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무슨 무조건 주구장창 자기 아이디어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회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잘 실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뭔가 그래서 내가 좀 얘기하기 편하고 일하기 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CEO한테까지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CEO도 당연히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도 자기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때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굳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간에 자기를 믿고 따라와주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편한 거는 사실이니까 만약에 질문이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빨리 성공하나요? 라면은 저는 그거는 답은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상사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승진을 빨리 하는 것 같다. 음. 그러면 그럼 그렇게 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아까 질문이, 이게 어떻게 사업하는 데 도움이 아, 됐냐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냐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도움이 됐고요. 근데 제가 아직 뭐 성공을 대단하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성공을 다 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상사를 만족시켜주는 입장에서 제가 상사가 돼가지고 방향을 이제 이끄는 입장이 있는데 현수님 18초 남았어요. 아 그래? 네, 한 시간 금방 간다 했잖아요. 아 그러면 그럼 그러면 잠깐만 조금만 더 하고, 네 네, 방 다시 만들 테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시죠.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끊고 다음 방에서 한 5분 정도 더 하는 거예요.